안녕하세요. 저희는 7조 임혜건 조건님의 팀인데, 저희는 랑미어 프로브를 이용한 저온 플라즈마의 온도 및 밀도 측정이라는 것을 주제로 연구해 보았습니다. 먼저, 목차는 이렇게 5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플라즈마에 대해서 연구한 것이므로 플라즈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플라즈마라는 것은 정기적인 성질을 띤 하전 입자들이 수가 늘어나게 되면 전자기력을 차근차근하게 되면서 다양한 성질을 가지게 되는데, 이러한 상태를 플라즈마라고 하는 것입니다. 플라즈마는 하전 입자, 즉 대전 입자로 이루어져 있고, 이는 양전하인 이온과 음전하인 전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플라즈마는 집단적 행동을 보이는 중증성을 띠는 기체라고 볼 수 있는데, 먼저 집단적 행동에는 플라즈마는 이온이랑 전자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전자기력에 작용해서 서로 더 유기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경향이 있고, 또 중증성인데 플라즈마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중성처럼 보이는 것인데, 이 중증성을 유지하려는 이유는 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더 커서 더 벽에 많이 흡수되는데 전위가 낮아짐에 따라서 전자가 방출되는 걸 막기 때문에 중증성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성질은 디바이 차폐라는 것인데, 이거는 전자와 이온이 자체적인 움직임으로 전자기력이 멀리 퍼져나가는 것을 막는 현상입니다. 전자기력에 의해서 이온 주변에 전자들이 모여들게 되는데요. 거리에 따라서 플라즈마 전위값이 다음과 같이 지수함수적으로 급격하게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우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사이에 있는 게 마치 중성인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식은 저렇게 되는데, 푸아송 방정식을 사용해서 정의를 하였고요. 디바이 거리가 루트 2제곱 n 입실론 제로 kbt인 것으로 보아서 그 온도가 증가하면 거리가 증가하고 밀도가 증가하면 거리가 감소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랑미어 프로브라는 것을 이용해서 이것을 진단했는데, 이 랑미어 프로브 방식은 플라즈마 안에 직접 프로브 같은 것을 안으로 직접 넣어가지고 프로브 안으로 전자나 이온이 들어온 것을 측정해서 이런 전류값을 측정하는 장치이고요. 뒤에서 설명할 때 사전 지식으로 알아두자면, 플라즈마 프로브 주변에는 시스라는 게 형성이 되는데, 플라즈마는 중성을 띠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도체의 전압이랑 플라즈마 전압의 전이차만큼 시스의 전이차가 생깁니다. 네, 그래서 이런 랑미어 프로브를 이용해서 실제로 실험을 하면 프로브에 걸리는 전압과 프로브에 들어오는 그 전류를 그래프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은 전류 전압 그래프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전류는 크게 이온에 대한 전류와 전자에 의한 전류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온에 의한 전류는 저희 보시면 그래프가 급격하게 꺾이는 부분이 두 개가 있을 텐데, 좀 더 양쪽 방향에 가까운 것을 플라즈마 포텐셜이라고 하는데요. 이때 플라즈마 포텐셜보다 프로브 볼테이지가 더 큰다면 이온에 의한 전류는 지수함수적인 꼴을 띠게 되고, 작을 때는 거의 기울기가 일정한 상수 함수처럼 값을 띠게 됩니다. 전자에 의한 전류는 반대로 플라즈마 전위보다 낮을 때가 지수함수이고, 그 반대로 높을 때는 일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식을 보시면 IIS와 IES라고 나타나져 있는데요. IES는 저기 왼쪽 아래에 보시는 것과 같이 4분의 1에다가 프로브 면적 그리고 기본 전하량 플라즈마 밀도를 곱한 것에 평균 속력을 곱한 것이고요. 아래 이온 속력은 그와 약간 다르게 추후에 볼 봄 크라이테리온을 이용해서 다르게 유도할 수 있는데요. 이유는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전자가 맥스웰 볼츠만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을 했는데요. 이 맥스웰 볼츠만 분포를 보자면 식은 이렇게 됩니다. 이것은 맥스웰 볼츠만 속력 분포인데, 이것으로 우리가 흔히 아는 RMS 속력도 구할 수 있고, 또 밑에 식으로 보면 평균 운동 에너지를 이렇게 계산을 해서 플라즈마의 온도를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푸아송 방정식인데요. 아까 디바이 거리 유도할 때도 썼던 것처럼 이렇게 전하와 전기력이 이렇게 연관된 것이라면 이 푸아송 방정식을 꼭 써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위와 전하 밀도 사이의 관계를 기술하는 식이고요. 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가우스 법칙과 전기장 전위 사이의 관계를 잘 연립을 하면은 쉽게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우리는 본 크리터리온을 아까 전에 말했는데 본 크리터리온이 필요한 이유는 이온이 프로브에 들어올 때 일정한 속력으로 들어오는데 그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일단 플럭스 보존이랑 에너지 보존식으로 시스 내어 이온의 밀도를 구하고 그 볼츠만 릴레이션으로 시스 내어 전자의 밀도를 구해서 이것을 그냥 포화성 방정식에 대입하면 이런 아래의 부등식을 얻을 수 있는데 여기서 V0는 루트 n분의 kBT가 본 스피드로 이온은 프로브를 이러한 일정한 속력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네, 저희 실험실 상에서는 이 맥스웰 분포가 이렇게 한 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두 개가 존재하는, 즉 온도가 뜨거운 것과 차가운 것이 공존하는 상태가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럴 때는 방금과 사용했던 것처럼 본 크라이테리온을 유도할 때 그 약간 변형해야 됩니다. 이때 그 플라즈마 전자 밀도를 여기 그 맥스웰 볼츠만 분포를 약간 두 개로 쪼개면서 변형을 시키면 이렇게 유효 온도가 뜨거운 온도와 차가운 온도의 조합 평균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아까와 같이 속력이 일정하지만 약간 이렇게 유효 온도를 이용해서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제 플라즈마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원래 플라즈마는 고온에서 플라즈마를 만드는데 우리 실험실에서는 이제 DC 방전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플라즈마를 생성했습니다. 일단은 이 DC 방전의 원리는 전극에 전기장을 가해주기 전에도 기체에는 항상 자연 상태에도 이온화되어 생성된 전하들이 존재하고, 이 상태에서 전기장을 걸어주면은 전자들이 운동을 하면서 기체 원자와 충돌하게 됩니다. 이때 이 전자의 에너지가 충분하게 되면 기체 원자가 이온화되게 되고, 이 이온화된 기체 원자들도 또 전기장에 걸려서 또 다른 원자에 충돌하고, 이런 식으로 연쇄 반응이 일어나서 플라즈마가 생성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험에서는 이게 기체에 전기장을 가해주기 전에 그 전자를 생성시키는 전자 소스가 하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플라즈마를 만들기 위해서는 저희가 아르곤을 통해서 플라즈마를 만들 거기 때문에 이 챔버 안에 아르곤을 제외하고 모두 없애는 진공 상태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는 로터리 펌프와 터보 펌프라는 것을 사용했는데, 먼저 터보 펌프는 매우 고속으로 회전하고 있어서 약간 높은 압력에서 사용하면 바로 고장이 납니다. 그래서 이 로터리 펌프를 통해서 현재 이 대기압 상태에서 약간 저진공 상태로 만들어준 다음에, 이후에 로터리 펌프와 터보 펌프를 다시 연결해서 터보 펌프를 통해 저진공 상태에서 고진공 상태로 만들어줍니다. 이 사진에서 보이시는 게 저희 실험실에서 사용했던 터보 펌프와 로터리 펌프고요. 이 챔버 내부를 진공 상태로 만들었으면 이제 플라즈마로 만들 아르곤 기체를 주입합니다. 근데 여기서 아르곤을 주입했는데, 아르곤 주입 전에 저희 여기 사진에서 보이듯이 저희 실험실 내 챔버 환경을 3.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토르, 그러니까 약 5.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ATM 정도의 진공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르곤을 넣을 때 주의해야 될 게 있는데, 아르곤 기체를 너무 많이 넣으면은 그 전자들이 나오면서 아르곤이 그 주변에서만 부딪혀가지고 플라즈마가 지역적인 곳에만 형성됩니다. 반대로 아르곤의 밀도가 너무 적으면 그 전자와 아르곤이 충돌하지 않고 전자가 그대로 챔버 벽에 충돌하여 플라즈마가 형성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르곤 기체에 넣어야 하는 양을 이렇게 계산했는데, 먼저 전자가 아까 말했듯이 맥스웰 볼츠만 디스트리뷰션을 따르고 챔버의 길이를 1m라 가정하면은 이 평균 자유행로식을 통해서 계산하고, 그 후 이 구했던 식을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과 연립해서 저희 실험실 내부의 조건들을 값으로 넣어주면은 이렇게 저희가 넣어야 하는 값을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아까 말했듯이 전자 소스가 있다 했는데, 저희는 여기서 토륨 텅스텐 저항을 사용했습니다. 토륨 텅스텐 저항에 그 전류를 흘러주어서 가열시킨 후 그 가열시킨 전자들이 튀어나오게 되는데, 이 튀어나온 전자들은 아직 아르곤 원자를 이온화시키기엔 너무 에너지가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다른 전위를 다시 걸어주어서 전자들의 에너지를 높여주어 이온화시키기에 충분한 에너지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 사진들이 저희 실험실 내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플라즈마와, 오른쪽이 랑미어 프로브로 그
플라즈마를 진단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진단을 통해서 그림과 같이 IV 데이터를 얻을 수 있었고요. 이를 통해서 플라즈마 변수들에 대해서 계산인데 이는 뒤에서 다시 서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처음에 플라즈마 포텐셜에 관해서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이 검정색 그래프 상에서 0 가까운 부근에서 약간 갑자기 꺾이는 부분이 플라즈마 포텐셜인데 저희는 이 플라즈마 포텐셜의 값을 찾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이 첫 번째 방법은 이제 파란색이 검정색 함수의 도함수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분한 값이 가장 큰 곳을 플라즈마 포텐셜, 그러니까 파란색 그래프에서 최대값의 전이가 플라즈마 포텐셜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의 근거는 저희가 이론적 배경에서 유도했던 전자에 의한 전류, 이온에 의한 전류를 합친 값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전압이 플라즈마 포텐셜보다 작을 때 이제 미분을 하면은 이제 다 그 두 번째 줄에 있는 함수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는 V가 파일 때 최대값이므로 도함수의 최대값일 때 볼티지가 플라즈마 포텐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이 개가 아까 바이 맥스웰리안이라서 T 핫하고 T 콜드가 동시에 공존한다고 했는데 일단은 검정색 그래프는 아까 구했던 IV 데이터를 Y축을 로그 스케일로 나타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검정색 그래프에 이제 왼쪽에서 빨간색으로 선형적으로 그어진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맨 밑에 식을 보면은 이제 그 로그 스케일로 나타낸 식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 전압에 1차적으로 비례하는 형태이고 기울기가 T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검정색 왼쪽 부근에서는 T 핫이 거의 지배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T 콜드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해서 근사적으로 저렇게 선형 근사를 한 후 저기 온도를 T 핫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체 I에서 T 핫에 의한 I를 뺨으로써 저 파란색 그래프가 저 뺀 값인데 저 파란색 그래프가 T 콜드에 의한 I 값이라고 할 수 있고 저기서 다시 초록색 선형 근사를 통해서 T 콜드를 구하였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구한 값으로 다시 데이터를 재구성한 것이 빨간색 그래프입니다. 마이너스 10V 이외의 전압에서는 대체로 일치하는 모습을 보이고 플라즈마 포텐셜 이하의 전압에서도 대체로 일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두 번째로 사용한 방법은 이제 로그 스케일로 나타냈을 때 플라즈마 포텐셜에서 기울기가 갑자기 꺾인다는 점을 이용해서 선형 근사를 두 번 한 후 그 두 직선의 교점의 x좌표가 플라즈마 포텐셜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방법은 아까와 같이 진행하였고요. 이번의 결과는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실험이 그 그래프가 뽑았을 때 플라즈마 포텐셜 아래의 전압에서 대체로 일치하였지만 약간의 오차는 있었습니다. 실제로 나온 그래프는 이론적인 그래프보다 전류값이 약간 더 높게 측정이 되었는데요. 그 이유로는 우선 근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특정한 이온 전류의 값이 우리가 계산한 것보다 절대값이 더 항상 크게 나왔는데 이것은 지수함수로 표현된 전류 전압 그래프에서 선형 근사를 하면서 생긴 오류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전자가 맥스웰 분포를 따른다고 했을 때 랑미어 프로브를 통과하는 전자의 수가 포텐셜이 감소함에 따라서 플라즈마 포텐셜과의 차이가 커지니까 그 통과하는 전자의 수가 약간 줄어들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었기에 좀 덜 줄어들어서 전류가 더 크게 나온 것입니다. 이걸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